든든하다는 말로 전부 표현이 안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 차관 등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유능한 국정 책임자들께서 국정연구포럼을 출범하며 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상임고문을 맡아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단히 어려운 위기 앞에는 국가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재명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 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 뒤로 끝없이 밀려날 수도 있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유능함과 통찰력,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이전 민주정부의 공과는 함께 책임지고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해 더욱 진화된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 과거 민주정부에서 큰 성과를 내셨던 분들이 지혜를 더해 주시니 가슴이 벅찹니다. 오로지 민생개혁을 향해서만 가겠습니다. 상임대표를 맡아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 저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작 윤석열 후보 공약에도 공정한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면 이런 공약이 필요 없겠지요. 문제 해결은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성별 격차를 살피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성격차 지수에 따르면 2021년 총 156개국 중에 102위로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성차별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기엔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구조화된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성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함께 성차별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의 정치로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이 합니다. 소확행 공약 65번째,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추리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 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공권력과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위기 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 확대를 검토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는 미스백과 같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인이 사건, 천안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한 송이 꽃과도 같은 아이들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배고픔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학대 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동시에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통리장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호아동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지요. 기존 행정 시스템을 10분 이용한 묘수였습니다. 2019년 여름 통장님과 이장님,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경기도 전역을 누벼준 덕분에 총 16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73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수월하기만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아동조사까지 병행하려면 통장, 이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는 과정의 사명감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덕에 2020년에도 17명의 아이들을 더 찾아내어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습니다.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사는 4살짜리 아이에게 집에서조차 쫓겨나 부모와 여관을 전전하던 3살짜리 아이에게 복지 서비스로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할 만큼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이고 저 또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시, 도의 성과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전국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위기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행정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정확한 방향만 제시해주면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해내는 100만 공무원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